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구의 양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양신 초대석 두 번째로 모신 손님은 저희 그레이스 고양이병원의 외과 및 치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고태원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주제 바로 그냥 치과에 대한 이야기, 치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치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매월 주제를 정해서 고양이 학교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저희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치과 관련 세미나를 했어요. 되게 반응이 좋았고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20분 정도밖에 초대를 못 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나왔던 내용을 다 하기에는 1시간입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컴팩트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 미아홍철 대신 나온 고태훈 수의사입니다. 텐션 좀 더 끌어올려! 안녕하세요. 아니 왜냐면 고양이 학교 때 나 엄청 디스하더라고. 양신TV가 이래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재밌는 영상 많이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가 나와서는 텐션 막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끌어올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목소리로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고양이병원에서 심장치과를 담당하고 있는 고태훈. 심장치과요? 네, 치과를 담당하고. 이 사람 안 되겠네. 아무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 지금 외과, 수술이나 치과, 특히 치과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는 고태원 원장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하고 같이 일한 지 얼마 됐죠? 이제 15년 차죠. 15년.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15년이면 벌써 2010년 전부터 저하고 같이 인연을 맺고 있고 어때요? 15년 동안 있으면서 좋았나요?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이거 자막 넣어주세요. 할만한 네, 그냥 뭐 네. 서로 대면 지금까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일단 뭐 치과 얘기하면 끝이 없죠. 그렇죠. 너무 많죠, 치과는. 너무 많아서 정말 강의를 하나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보호자님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들 위주로 좀 골라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예방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양치질. 양치질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고양이 양치 언제부터 해야 돼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고양이가 괜찮을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방금 제가 치과 진료를 보고 보호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호자님께서 처음에 이제 양치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양신TV에서 칫솔질하는 걸 보고서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칫솔질을 바로 그 보고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께서 한 달, 두 달 동안 그 친구한테서 치약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그 다음에 칫솔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기가. 당연하죠. 왜냐면 고양이는 뭐 우리 어린아이들 양치 교육하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첫 번째는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피곤하거나 바쁜 날 건너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고불고 뗐을 때 그때 만약에 양치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겠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도 시간을 사실은 굉장히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양치 3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약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동물 치약은 이제 치킨 맛이라든가 이제 애기들이 먹어도 괜찮은 걸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치약을 마치 추루처럼 이용하셔가지고 특히 손가락에 묻혀서 처음에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약의 맛을 들이고 손이 내 입에 닿았을 때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끔 탈감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얼굴 쪽을 많이 스킨십을 해주시고 그 단계가 좀 지나면은 그때 이제 칫솔이 등장하게 되겠죠. 다만 칫솔을 선택하실 때 너무 이제 억세거나 자극이 되는 칫솔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 잇몸이 굉장히 얇아요. 동물 강아지용 같이 쓰는 그런 칫솔인 경우에는 조금 고양이에게는 좀 아프거나 안 좋은 자극으로 그렇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에다가 다시 추루라든가 치약을 묻혀서 손가락 대신 살살살 자극을 주는 거, 이게 한 달이 걸려도 좋고요, 3개월이 걸려도 좋고 6개월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 과정을 하고 나셔야지만 그 다음에 10년, 15년이 편해집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브러쉬를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도망가죠, 애기들이.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시간을 들이시고 우리가 말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은 뭐 일단은 시간은 몇 달이 걸려도 상관없으니 아, 그럼요. 예. 애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매일 해야 될 양치질이기 때문에 이게 보호자님도 사실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본인이 하기가 싫으면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먼저 포기하시게 돼요. 근데 고양이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힘으로 제압. 아, 그럼요. 힘으로 제압하면 안 되죠. 자기가 피곤하다고도 넘어가면 또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가 막 하기 싫다고 도망가거나 이러면 또 패스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규칙적으로 항상. 규칙적으로 네.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그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양치 교육은? 그게 또 중요한 시점인데 아까 전에 제가 양치를 시작할 때 칫솔부터 들이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아기들이 어렸을 때 이제 유치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가리가 영구치가 다 나는 시점이 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최소 10개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을 입에 넣는 행동이 아니라 뭐 치약과 친해지기,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칫솔을 놀이기구처럼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자극에 대한 애기 반응을 좀 줄여주는 거, 그런 것만 해주시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10개월이 되면은 영구치가 완전히 다 자리 잡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달 걸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물론 이제 아이와 또 보호자님의 노력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저희가 보호자님을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은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하십니다. 한 달? 예, 아무리 적응 잘하는 친구라도 한 달 정도의 시행착오와 이런 전략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도대체 어떤 칫솔 써야 되고 어떤 치약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보통 치약 추천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칫솔 못 쓰는 게 좋아요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약은 제가 볼 때 가장 선택에 중요한 게 맛있는 치약을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치약이 치킨맛 맛있어요. 나는 거? 아, 그럼요. 치킨맛 나는 거라든가. 이제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약을 선택할 때 있어가지고 그런 연마 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불소 이런 거는 이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고양이는 충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맞아, 그 질문도 많이 해요. 네. 왜냐면 고양이가 충치 있어요라고 보면 까매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금니 사이 까매져서 오는 애들. 예. 또 그거는 보통 이제 치석이라든가 아니면 치석하고 치아가 이제 맞물리거나 마모가 됐을 때 그렇게 색이 변화, 금속 색깔로 좀 색이 변하는 거죠. 충치는 없는 거예요. 아예? 충치는 없어요. 충치라는 걸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충치는 썩는 거죠, 우리가 썩는 거죠. 그래서 충치균에 의해서 치아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고양이 충치 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치약 관련돼서는 그럼 사람 치약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불소 때문에. 불소. 네. 불소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불소는 이제 충치균인데 그 예전에 보시면은 우리 수돗물에 이제 치아 건강을 위해서 불소 이제 함유라든가 불소가 많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사람 기준이고 또 사람은 어쨌든 헹궈서 뱉어내지만 동물은 그대로 먹기 때문에 불소가 물론 동물용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사람 거는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화한 성분이 과연 고양이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좀 공신력을 가지고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이제 미국 수의치과, 아직 국내에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위원회가 생기면 좋겠지만 아직은 국내에는 없어서 미국 수의치과학회에서 동물을 위해서 구강 건강을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증을 해준 그런 제품들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제품들을 한번 좀 살펴보셔서 국내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의구강건강위원회라는 게 네, 있기 때문에 VOHC, 예, 그쪽에서. VOHC 네, 네. 가 있어서 거기서 추천하는 치약을 셀렉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아무래도 예, 공신력이 있겠죠. 그런 데서 선택하는 것이. 그러면 일반적인 치약 성분은 믿을만 한가? 이거 막 먹어도 돼요? 막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요새 보니까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먹어도 체내에 뭐 무해하다거나 아니면은 천연 제품, 뭐 효소 제품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태원 원장님이 추천하는 치약하고 칫솔 하나씩만 픽해 주시죠. 저희 병원의 고양이들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전에 강아지 키울 때도 저 썼던 치약으로 버박 CET 치약이 좋은 것 같습니다. CET? 네. 아, 그 네. 이제 효소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맛도 닭고기 맛이 개, 고양이 불문하고 굉장히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애들. 네. 칫솔은요? 칫솔도 하나 추천해주세요. 칫솔은 보통 굉장히, 어금니 칫솔 있고 막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칫솔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칫솔은 목적이 있습니다.
플라그를 잇몸 사이에 끼어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게 우리의 양치질의 목적인데, 사실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 틈이 고양이에서는 정상적인 경우에 한 1, 2mm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주염이라든가 초기 치주염이라든가 잇몸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거 해봤자 3mm 정도 될까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치태를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용에서도 굉장히 미세모로 나와 있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 또 사람 칫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칫솔 중에서 뭐 큐라프록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굉장히 미세모들, 그러니까 큐라덴? 네, 큐라덴. 그래서 5460 가닥이면은 한 0.1mm 정도 되는 그런 칫솔을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금니 칫솔은요? 써야 돼요? 어금니 칫솔도 모만 미세모면 상관없는데, 제가 어금니 칫솔을 좀 몇 번 확인해 봤더니 조금 모가 좀 억센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잇몸이 워낙 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또 양치를 건강한 아이들이 하는 경우에는 거부 반응이 좀 줄어들지만, 종종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보호자님들이 양치하다가 우리 고양이 잇몸에서 피가 나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잇몸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열심히 또 억센 걸로 닦으시다 보면은 피가 나서 보호자님께서 멈추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아이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양치를 그 다음에 진행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잇몸 염증이 심하지 않는데, 양치를 하시는 경우에는 미세모 같은 걸로 이용해 가지고 피가 나더라도 3, 4일 꾸준히 하시면은 확실히 출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치질 익숙해졌어. 치약도 결정했어. 칫솔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세모를 써야 되고, 그다음 잇몸하고 치아 경계 부위를 열심히 잘 닦아주는 게 네. 중요한데, 그럼 얼마나 자주 닦아줘야 돼요? 매일이죠, 당연히. 매일이에요? 예, 매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치태라고, 제가 아까 전에 저희가 양치질은 치태를 닦는 거지 치석을 닦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치석은 아시는 것처럼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해야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치태가 치석이 되는데 4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못해도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양치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한 번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틀에 한 번 하다 보면은 보호자님도 어제 했나? 오늘 해야 되나? 이게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못해도 이틀에 48시간 예. 한 번이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그렇죠.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본인 위안용이죠. 이제 보호자님께서 양치를 해야 되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데, 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종종 많이 생기는 문제가,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피가 난다라는 거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잇몸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잇몸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 과정 중에서 당연히 더러운 거를 닦아내고서는 그 다음에 잇몸 염증을 줄이기 위한 다음 치료들이 들어가는 거죠. 방금 스케일링 얘기 나와서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피가 나면 무조건 스케일링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보통 보호자님들이 스케일링이라는 치과 치료 네. 결정하는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지저분한데? 아니면 이제 구취가 난다던가, 네네.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던가. 근데 또 이제 웃긴 거는 치석이 없는데 입냄새가 심해. 그럼에도 그럼 스케일링 해야 되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네. 이 치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취가 난다거나 잇몸이 계속 빨갛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라그들이 잇몸 사이에 끼어 있다 보면은, 아까 제가 1, 2m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 3mm가 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진행을 했을 수 있겠죠. 그 안에 계속 치태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양치질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잇몸 사이를 닦아내지 않으면은 겉은 깨끗해 보여도 그 안쪽으로 계속해서 염증이, 치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세균의 독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잇몸은 붉어 있는 상태겠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일단 육안적으로 한번 보고 잇몸 안에 있는 그런 치태라든가 이런 것들 이상 있는 거를 제거하는 그런 스케일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 갔어요. 왜냐면 지금 얘기가 잇몸하고 치아 경계 부위에 치태가 껴도 치근염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구취,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꼭 보이는 치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의외로 또 이제 잇몸이라든가 또 구강의 이제 면역 기능, 잇몸 자체가 또
건강하거나 면역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치석이 좀 단단하게 있더라도 생각보다 또 이렇게 잇몸이 많이 빨갛지 않거나 이런 좀 개체 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플라그라고 하는 게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균이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떡밥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잇몸 밑에 공간 안에 떡밥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균이 발생하면서 차라리 잇몸이 먼저 빨개진다는 건 경고를 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잇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치아를 붙잡고 있는 치조골이라든가 주변 조직들을 갖다가 계속 파괴를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잇몸띠가 얇은 친구가 있고요. 빨갛게. 그 다음에 그게 되게 넓은 밴드처럼 나타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밴드처럼 나타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치조골까지 소실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린애들인데 하다 보면 유난히 잇몸이 이제 빨갛거나. 아, 예. 어린데 입냄새 나는 경우는 치아도 들여다봐야 돼요. 다만 여기서 사람하고 다른 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